시간에 우리 고용정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519페이지가 되겠고요. 이건 조금 양이 많은데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 대상 기업부터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내국 법인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 여관, 그 다음에 주점업 중에 일반 유흥, 무도 유흥, 단란 주점만 해당이 되죠. 그런 업종들 뺀 나머지 다 됩니다. 그런데 고용정대세액 공제에 대해서 법인과 개인 적용을 한번 보면 법인 같은 경우에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다라고 했고요. 개인은 소비성 서비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 잠깐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개인 사업자는 사업소득에 한해서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까지 제외가 됩니다. 자, 세액 공제액은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수에다가 기업별 금액이다라고 해서 중소기업 기준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1,300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청년에 대해서 지방은 1,300만 원, 수도권은 1,100만 원 이렇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한 인원수는 기업별로 700만 원, 그 다음에 770이죠. 지방은. 이렇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상시 근로자 이야기 드릴 때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 있어서 청년과 일반 전부 다 합친 걸로 이렇게 상시 근로자 수를 지금 계산한다라고 했죠. 그게 구분되다 보니까 세액 공제가 되게 어려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정대 세액 공제도 마찬가지로 청년과 청년 외로 구분되다 보니까 세액 공제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여기에서 청년과 청년의 증가한 인원, 청년 외가 증가한 인원수라고 하는 부분은 증가한 상시 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를 한도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청년이 2명 증가했고요. 청년 외가 1명 감소했고 전체가 1명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고용정대 세액 공제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청년의 상시 근로자 수가 2명 증가했기 때문에 2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다라고 보고 1,100만 원씩 해서 2,200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전체가 1명 늘었기 때문에 1명을 한도로 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해서만 적용받습니다. 청년 외에는 감소했기 때문에 아예 적용이 안 될 거고요. 그죠?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도 규정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년 2명 감소했고 청년 외가 3명 증가했고요. 전체가 1명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청년은 감소했기 때문에 아예 적용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청년 외가 3명 증가했지만 3명 증가했으면 700만 원 곱하기 3명에서 2,100이 적용될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가 1명 늘었기 때문에 1명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700만 원만 세액 공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감소 증가가 동시에 나오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줄어드는 공제 혜택이 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가 감소해 버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청년이 2명 늘었고 청년 외가 감소했는데 전체가 감소했습니다. 전체가 감소하면 아예 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전체 증가분이 0명이기 때문에 세액 공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한 푼도 적용 못 받습니다. 자, 이 한도 규정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 납부세액 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 고용정대 세액 공제 산정 시에 한도 규정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 고용정대 세액 공제 제도가 처음 도입이 될 때 한도 규정이 있었느냐? 그때 없었다라는 겁니다. 없다가 그 다음 해에 새로 생겼습니다. 한도 규정은 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 연도에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하는 국세청 예규가 있었습니다. 한도 규정은 있었지만 본 해석으로 인해서 삭제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 근거에 의해서 이제 20년 1월 1일 전 개시하는 과세 연도에도 세액 공제분에 대해서 추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사례처럼 한도 규정이 적용이 안 될 때는 전체가 감소하긴 했지만 청년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2200 세액공제 신청했을 수도 있고요. 이 앞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한 명이 늘었고, 그러니까 일반이 3명 늘었죠. 그러면 전체 3명, 그러니까 일반에 대해서 3명분에 대해서 700만 원씩 해서 적용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세액공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뭡니까? 이 한도 규정 적용 문제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추징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산세가 만약에 적용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가산세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절차 방법에 따른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한다라고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통해 갖고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시근로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정리를 해보면, 자,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라고 되어 있고요. 이러한 내국인 근로자 중에 제외되는 사람들, 우리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다만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갱신되고 1년이 되면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계약기간, 계약일부터 상시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 제외하도록 되어 있죠.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 제외되고요.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 그 배우자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보험료 등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면 제외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요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우리 이제 그러니까 세무사랑 프로에서 활용할 때 상시근로자 판단할 때 다 확인들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휴직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휴직자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육아휴직자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요거 납부하지 않으면 지역에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부담 때문에 일부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휴직자도 포함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신규 입사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에서 신규 입사자가 입사한 월에 근무 일수가 작아갖고 원천징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이 안 되죠. 그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합니다. 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입사한 월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그 월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원래 부과하지 않는데,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근무해서 퇴사하는 시점 또는 그 다음 연도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그 보수 총액을 신고하죠. 그때 입사월 보수도 총액이 신고가 되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담되는 걸로 보고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일 때 청년에 대한 범위를 보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병역 기간을 차감해서 나이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년에서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청소년 유해업소에 근무하는 청소년들, 뭐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는 청년 범위에서 무조건 제외입니다. 일반 근로자로 넘어간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단시간 근로자 딱 선택하면 청년에서 자동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들. 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을 고용하면 청년 범위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60세 넘어가시는 분들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애인, 상의자, 그 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뭐 이런 사람들도 장애 등급 받았다라고 하면 청년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기간제 근로자하고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용계약서 쓸 때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기간이 들어가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계약을 연장하거나 하는 거는 문제될 건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연장은 계속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상시 근로자인 들어가지만 청년에는 안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고용정대세액 공제를 계산할 때.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로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죠? 청년 범위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건 월 60시간 이상 넘어가면 0.5명 내지 0.75명으로 인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서 포함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보면, 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미만인 사람이 해당 과세 연도에 60세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되기 전에 60세 되기 전에 고용돼 갖고 지금 60세가 넘었다. 이 경우에는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서는 제외되고요. 청년 외 상시 근로자에는 포함이 되도록 됩니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 체결할 때 60세 이상인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청년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오는 내용들은 엄격하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확대 해석을 하거나 하게 되면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까 국세청도 그렇고 조세심판원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확대 해석이나 유추 해석 이런 게 허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 계산 관련해서 내용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단시간 근로자 중에 1개월간 60시간 이상의 자는 근로자 1명이 0.5명 또는 0.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0.5명, 기본이 0.5명이고요. 0.75명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해당이 되면 0.75명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시기 첫 번째가 당기세액 공제액을 계산할 때, 한 번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용의 감소로 인해서 당기 이전 세액 공제에 대해서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한 번 더 한다라는 겁니다. 추가 납부세액 계산할 때 한 번 더 합니다. 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고용이 감소하는데 고용은 그대로 있는데 청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청년에서 청년외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나이가 30세 넘어가게 되면 청년외로 바뀌게 됩니다. 청년 의제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제 규정 때문에 이 부분 달리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번 계산을 하는 게 원칙인데 두 번 계산하더라도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건 똑같은데 세액 공제 받을 때하고 고용 감소로 인해서 추가 납부할 때하고는 청년 상시 근로자 수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계산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에 직전 과세 연도 상시 근로자 수 어떻게 되느냐? 법인 전환 전 사업에 직전 과세 연도 상시 근로자 수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요렇게만 말씀을 드리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별도로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본점과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고용정대는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본점 지점 합쳐서 본점과 지점을 합산해 갖고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계산합니다. 자, 최초 과세 연도의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인데, 자, 앞에서 봤던 부분이죠. 청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인원수에다가 1,100만 원, 지방 1,300만 원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년 외 근로자가 증가한 인원수에 대해서 700만 원, 770만 원 증가를 하면서 세액 공제를 적용하면서 1과 2 청년과 청년 외 증가한 인원수는 증가한 상시 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라고 앞에서 살펴봤죠. 자, 이렇게 이제 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한 번 받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고용정대 세액 공제에 대한 추가 세액 공제 적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고용정대 세액 공제는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 연도와 다음 과세 연도까지 고용이 감소하지 않으면 한 번 더 해줍니다. 1년간 추가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2년간 적용해 준다라는 거죠. 2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고용이 감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면 한 번 더 해줍니다. 청년 한 명 늘었을 때 1,100만 원, 그 다음 연도에 유지되면 또 1,100만 원, 그 다음 연도 또 유지되면 1,100만 원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2년 내에 고용이 감소하게 되면 세액공제액은 추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에 따른 이자 상당 가산액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자, 19년도에 세액공제를 그러니까 18년도 대비 한 명 늘었습니다. 청년 한 명 늘었죠. 그래서 청년에 대해서 1,100만 원 세액공제 적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20년도에는 자, 19년도 1차 적용했고요. 20년도에 19년도 대비해서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죠. 그래서 한 번 더 해줍니다. 추가 공제 또 일어납니다. 2차 공제 적용이 됩니다. 자, 21년도에는 19년도 대비해서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차 적용이 일어납니다. 3차 적용. 결과론적으로 19년도에 청년 한 명이 고용이 돼서 고용 상시 근로자 수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결과론적으로는 3,300만 원만큼 세액공제가 총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0년도에 가면 19년도 대비해서 한 명 늘었죠. 그래서 20년도에 한 명에 대해서 1차 세액공제가 일어납니다. 그죠? 1차 세액공제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20년도에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냐? 19년도 2차분, 20년도 1차분에서 2,200만 원이 세액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액공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년도는 20년도 대비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대해서 추가공제, 2차 추가공제가 일어납니다. 2차 추가공제 일어나고요. 22년도는 20년도 대비해서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죠. 3차 공제가 추가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몇 년도 1차분이냐 몇 년도 2차분이냐 요걸 잘 따라가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대비해서 한 명 늘었죠. 21년도 1차분, 22년도는 21년도 대비해서 또 늘었습니다. 증가했기 때문에 1차분, 2차분이 되겠죠. 2차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1년도 기준으로 보면 21년도 당해세액공제, 20년도 2차, 19년도 3차에서 총 3,300만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당해연도권 1차 발생이 됐고요. 3개년도 3,300만 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중소기업을 가정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다음에 다시 증가한 경우에 고용정대 세액공제 적용하느냐? 적용 가능합니다. 저는 문제될 게 없고요. 기업 유형이 중소기업에서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2년간 추징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2년간 세액공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고용정대 세액공제, 추가 세액공제 적용 배제.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추가 적용이 추가 세액공제가 배제되면 바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추가 공제가 안 되면 추가 납부세액이 바로 발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개가 반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 배제는 최초로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에 비해서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 연도부터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제합니다. 자,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에 비해서 감소했다면 그 연도부터 배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만 감소했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다면 감소한 연도부터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증가에 대한 세액 공제만 배제를 합니다. 자, 요 경우에는 청년은 배제됐지만 청년 외 추가 공제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이 경우에도 청년 외 추가 공제는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추가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추가 납부세액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두 개가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세액공제 배제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 적용 방법에 대한 부분 지금 잠깐 보면, 자, 19년도에 한 명이 늘었습니다. 그죠? 한 명이 늘었기 때문에 19년도 한 명에 대한 세액공제, 20년도 유지됐기 때문에 추가공제, 21년도에 어떻게 되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 대비해서 감소했습니다. 그죠? 한 명이 감소했죠. 그래서 추가공제 배제된다라는 겁니다.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자, 20년도 기준으로 보면 6명에서 5명, 7명이죠. 한 명 늘었기 때문에 세액공제 됐고요. 21년도에는 자, 2명이 감소했습니다. 2명 감소했기 때문에 배제됩니다. 배제되는데 문제는 22년도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 대비 플러스 2명이 됩니다. 그죠?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배제된다라는 겁니다. 왜? 앞에서 배제돼 버리면 그 뒤년도 전부 배제입니다. 배제된다. 부터 배제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배제됩니다. 자, 20년도에 고용이 감소했죠. 세액공제 불가. 추가공제 안 됩니다. 자, 22년도는 어떻게 되죠? 자, 고용이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4명 증가했죠. 이 다시 증가한 이 4명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해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다른 세액공제에 영향을 안 미친다. 직전 연도하고 당해 연도하고만 비교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자, 배제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배제됨과 동시에, 여기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은 배제됨과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추가납부세액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보면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만 감소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자, 18년도에서 19년도 청년이 1명 플러스 1명, 전체가 2명 플러스 됐죠. 그러면 1명 1명 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년 외 세액공제, 청년 세액공제 적용합니다. 자, 20년도에 추가는 청년 1명 유지됐고요. 자, 전체 유지됐죠. 그죠? 그래서 청년 외 청년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자, 근데 21년도는 어떻게 되죠? 1명이 감소했습니다. 1명이 감소하고 전체가 3명이 늘었죠. 플러스 3명이 늘었습니다. 이 경우에 청년 외 추가공제는 적용하겠지만 청년 추가공제는 배제된다라는 겁니다. 청년 추가공제는 배제됩니다. 자, 20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1명이 늘었고 1명이 늘었죠. 플러스 1명 늘었고 플러스 2명입니다. 그래서 1명 1명 늘었습니다. 청년 외 청년세액공제 적용이 됩니다. 근데 21년도에는 어떻게 되죠? 자, 2명이 마이너스 2명이고요. 1명이 늘었습니다. 플러스 1명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전체가 1명 늘었죠. 근데 청년이 2명 줄었습니다. 그러면 청년 외에 대해서는 추가공제가 되겠지만 청년 추가공제는 배제된다라는 겁니다. 청년 추가공제 배제되면 2차에서 배제되면 3차는 무조건 배제입니다. 그죠?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배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져보니까 전체가 2명에서 1명, 청년이 플러스 1명으로 늘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2명이 늘었습니다. 플러스 2명이죠. 늘었다 하더라도 청년은 배제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청년 외에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적용해 줍니다. 적용해 준다라는 거고요. 21년도는 청년 감소 전체 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외만 세액공제가 되고요. 22년도는 청년이 늘었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앞에서 세액공제 받은 게 청년 외만 세액공제 받았으니까 청년 외에 대해서만 추가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1년도 대비 22년도는 청년이 3명 늘었고요. 플러스 3명이고 전체가 1명 늘었습니다. 그러면 1명을 기준으로 청년 세액공제만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만 감소했을 때는 조금 더 복잡해진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증가하고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는 감소했을 때 고용정대 세액공제, 추가공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는 감소한 경우 21사업년도와 같은 조 1항 1호 청년세액공제입니다. 청년세액공제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않고 1항 2호 청년 외세액공제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청년이 감소하고 전체가 늘어나면 청년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공제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과 안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22년도 10월 달에 예규로 안 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고용 감소 관련해서 공제세액 추가 납부 부분입니다. 고용이 감소하게 되면 공제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자, 상시근로자 수 계산하는 건 당해세액 공제액을 계산할 때 상시근로자 수 계산한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제되는 부분은 고용 감소로 인해서 당기 이전 세액 공제액에 대해서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다시 한번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청년 인원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 의제 규정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봐서 청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수라는 용어가 나오죠. 제가 앞에서 상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설명드릴 때 상시근로자와 상시근로자 수는 다르다라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잘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청년으로 보고 계산하라라는 겁니다. 자, 고용 감소로 공제세액 추징의 경우에만 적용을 합니다. 추가 납부되는 경우에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기세액 공제를 위한 근로자를 계산할 때는 나이가 늘어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 그러니까 청년에서 청년 외로 바뀌는 거 그대로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대로 계산을 합니다. 자, 고용 감소로 인한 공제세액 추가 납부에 대해서만 한 번 청년은 계속 청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년 고용정대세액 공제 시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예규가 나와 있습니다. 직전과세연도에 29세인 청년 그러니까 29세인데 직전과세연도 중에 30세 이상이 된 경우를 포함을 합니다. 연도 중에 이제 30세가 되기도 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건데 청년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조 5의 7항 규정은 그러니까 1항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 적용할 때 적용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청년은 계속 청년이다라는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해연도 세액 공제액 계산 시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이때까지 직원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청년을 한 사람 고용을 했습니다. 21년도에 청년을 7월 달부터 고용을 했고 이 직원이 시간이 흘러서 22년도 1월 달부터 만 30세가 넘어버렸어요. 30세가 넘어버리면 22년도부터는 청년 외로 바뀌어버리죠. 자, 이런 경우에 상시 근로자 수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21년도에는 청년으로 0.5명이고요. 22년도에는 청년이 없고 청년 외가 1명입니다. 그러면 최초로 고용했다라고 하면 21년도에 청년 0.5명에 대한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근데 22년도에 추가 공제 되느냐? 고용은 감소 안 했는데 청년이 감소해 버렸죠. 추가 공제 안 됩니다. 0.5명 감소했기 때문에 추가 공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어떻게 되죠? 1명이죠. 그러면 0.5명 대 1명. 그래서 0.5명이 증가했죠. 그래서 22년도에는 청년 외 0.5에 대해서 세액 공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이 감소했기 때문에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추가 납부세액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추가 납부세액 계산할 때는 자, 청년이 7월 달부터 청년 입사해서 다음 연도 1월 달에 청년 외로 바뀌는데 이 경우에는 계속 7월 달부터 청년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 0.5명 청년이 있었는데 22년도에도 그 청년은 계속 청년이기 때문에 0.5명. 그래서 변동사항 없다. 그래서 감소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세액 공제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자, 요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도 우리가 고용 증가 관련해서 세액 계산할 때 굉장히 복잡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제받은 과세 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감소하면, 고용이 감소하면 추가 공제 안 되고 공제받았던 세액을 납부해야 되는 상태가 나오죠. 추가 납부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보다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 종료일이라는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여러분들 많이 헷갈립니다. 1차 세액 공제 연도로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 그러면 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20년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다면 이렇게 읽으시면 문장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자, 산식은 이렇게 있습니다. 산식은 여러분들이 한번 챙겨보시면 됩니다. 챙겨보시고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20년도에 3명, 7명, 10명입니다. 21년도 최초로 공제받았는데 8명, 10명, 18명 해서 5명, 3명, 8명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증가에 대해서 세액공제 수도권이다라고 하면 청년 5명에 1,100만 원, 청년 외 3명에 700만 원 해서 총 7,6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세액공제 받았고요. 22년도에 고용이 어떻게 됐냐라고 보니까 청년이 감소했고요. 청년 외에는 증가했고 전체가 감소했습니다. 전체 근로자가 감소했으니까 추가 공제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그죠? 추가 공제 없고, 자, 청년이 감소했기 때문에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세액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추가 납부세액 어떻게 계산하냐라는 건데, 자, 청년 4명 중에 전체가 몇 명 줄었죠? 전체가 3명 줄었죠. 그죠? 전체가 3명 감소했습니다. 그죠? 청년은 4명 줄었는데 전체가 3명 줄었다는 얘기는 한 명은 청년 외로 갔다라고 보는 거죠. 청년이 청년 외로 고용됐다라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4명 중에 3명 뺀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청년 세액공제하고 청년 외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 중에 차액 부분만 추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400만 원. 그 다음에 3명은 통으로 줄었죠. 그죠? 청년으로 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에서 3,700만 원을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경우에 두 번째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산식은 그냥 보시면 되겠고, 자, 사례를 보면, 자, 당해연도 세액공제 7,600만 원은 똑같습니다. 자, 22년도에 3명이 감소했습니다. 3명이 감소했고 청년 1명, 그 다음에 청년 외 1명, 이렇게 다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계산이 아주 간단합니다. 청년 1명에 대해서 1,100만 원, 2명에 대해서 700만 원 계산하시면 됩니다. 복잡할 게 없다라는 거죠. 7,600 세액공제 받았고요. 1명에 1,100, 2명에 700에서 2,500만 원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상시 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어떻게 되냐?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청년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가 일어나지만 청년 외에는 추가 공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산식은 보시고요. 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21년도 7,600만 원 세액 공제 사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1명 늘었고 청년만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청년만 감소했다. 자, 요 경우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7,600 적용했고요. 22년도에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 21년보다 감소하지 않았고 청년만 감소했기 때문에 추가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된다. 청년은 감소로 배제가 되고요. 청년 외에 대해서는 3명에 대해서 700만 원, 2,100만 원 추가 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죠? 청년 외만 전체가 안 줄었고 청년만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21년도보다 1명이 증가했지만 청년이 감소했기 때문에 세액 공제액 중에 추가 납부합니다. 청년 부분에 대해서 1명에 대해서
한 명이 줄었는데, 청년이 한 명 줄었는데 청년 외로 늘어났죠. 그 차액 부분 400만 원에 대해서 추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식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초과 2년 내에 감소한 경우, 요게 좀 복잡합니다, 사실은. 자, 보시면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해서 쭉 나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에, 과세연도라고 하는 거는 그냥 1차 연도를 그러니까 연수를 넣으면 됩니다. 2020년도부터 뭐 이렇게 해서 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읽어 보시고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 사례 부분 보겠습니다. 산식은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뭐냐면 공제 횟수가 나옵니다. 공제 횟수. 이 공제 횟수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서 1차 세액공제, 2차 세액공제, 요번이 3차 연도죠. 그죠? 3차 연도인데 앞에서 청년 2번 받았냐, 1번 받았냐, 이 부분을 묻는 부분입니다. 공제 횟수만 챙겨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감소한 경우에 추가 납부하는 경우 있겠죠. 2차 연도에 추가 납부를 한 경우가 있다면 그 추가 납부한 세액만큼은 빼고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사례를 보면 20년도에 세액공제 5명, 3명, 8명에 대해서 7,600만 원 세액공제 적용받았습니다. 자, 21년도에 어떻게 되죠?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죠. 그러면 추가 공제가 됩니다. 22년도에 2차, 자, 1차 세액공제 받았고요. 21년도에 2차 세액공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가서 전체 3명 줄었는데 청년이 4명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자, 요 경우에 계산 어떻게 되느냐? 자, 7,600 공제받았고요.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공제 또 7,600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20년도보다 3명 감소했습니다. 세액공제는 자, 청년 4명 중에 3명은 차액 부분에 대해서 2회, 그 다음에 3명에 대해서 2회 해서 7,400만 원이 추가 납부세액으로 나옵니다. 그죠? 추가 납부세액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20년도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20년도 7,600만 원 받고요. 세액공제 받았는데 21년도에 1명이 감소했고 청년이 2명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도 추가 납부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22년도에 또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를 했으면 1차 추가 공제, 2차 추가 공제가 또 나오는 과정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보시면 7,600 맞고요. 1명 감소했기 때문에 2명에 1명 해서 400만 원. 그 다음에 1명에 대해서 1,100만 원 해서 추가 납부세액이 1,500만 원 나옵니다. 1,500만 원. 1,500만 원 이미 21년도에 납부하고 22년도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20년도보다 4명 감소했습니다. 4명 감소했기 때문에 세액 계산한 다음에 이미 추징된 추가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차감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이제 청년 감소 인원은 최초 공제 연도에 있던 20년도 전가 인원을 한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6명 감소를 했는데 우리 세액 공제 받았던 거는 5명입니다. 그러니까 5명 기준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죠. 5명에 4명 해서 1회. 청년이 공제는 한 번밖에 안 받았죠. 그 다음에 4명에 대해서 1,100만 원에 대해서 1회죠. 그리고 1,500만 원 차감하면 3,300만 원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밖의 경우 내용 보시면 자, 7,600만 원 20년도에 적용했고요. 21년도에 변동이 없어서 또 추가 공제했고요. 그 다음에 1명, 2명, 3명 해서 총 3명 감소했습니다. 자, 요 케이스 같은 경우 7,600 2번 공제받는 거 맞고, 자, 22년도에 보면 전체가 3명 감소했죠. 2명에 대해서 700만 원, 1명에 대해서 1,100만 원, 2번 받았죠. 1차, 2차 세액 공제 받았으니까 5천만 원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으나 청년 상시 근로자 수 3차 연도 모두 감소했다. 자, 20년도 7,600 맞고요. 21년도에
감소하지 않았어요. 근데 청년만 감소했습니다. 요 경우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청년만 감소했으면 청년 외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일어나겠죠. 그죠? 청년 외 추가 공제, 청년은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명, 2명 감소해서 총 3명 이렇게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자, 요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7,600, 그 다음에 추가 공제는 어떻게 되죠? 청년 외에 대한 추가 공제 2,100만 원. 청년은 감소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배제되고요. 자, 21년도에 가서 청년 감소했고 청년 상시 근로자 수 감소분에 대해서 추가 납부가 나오죠. 그죠? 2명에 대해서 21년도에 2명에 대해서 차액 부분 해서 800만 원 추가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 20년도보다 3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청년 2명, 청년 외 1명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2명에 700만 원. 그 다음에 2회고요. 청년 외 1명, 청년은 1명이었죠. 그리고 한 번만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900만 원 나오는데 3,900만 원에서 전년도 이미 납부했던 800만 원 차감하게 되면 3,100만 원이 됩니다. 3,100만 원만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더 복잡해지는데 한번 보시면 자, 7,600, 7,600. 자, 1명 증가했고 1명 감소했죠. 그죠? 그러면 청년 외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되고 청년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추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600, 7,600 추가 공제 됐고요. 그 다음에 22년도에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에 감소하지 않았고 청년만 감소했기 때문에 2,100만 원 추가 공제됩니다. 그리고 22년도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보다 1명이 증가했지만 청년이 감소했기 때문에 청년 부분에 대해서 차액 부분에 대해서 2번 해서 800만 원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7,600 공제받았고요. 2021년도에는 변동 없지만 청년만 감소를 했습니다. 22년도에도 증가했지만 청년만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청년 공제는 추가 공제, 추가 공제, 청년 외에는 추가 공제 될 거고 청년은 2차년도부터 추가 납부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7,600 나왔고요. 그 다음에 추가 공제, 청년 외에 대해서 추가 공제 적용했고요. 21년도에 청년 부분에 대해서 추가 납부세액 1명에 대해서 400만 원 추가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어떻게 되죠? 추가 납부. 청년이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 배제하고 추가 공제 21년도 적용하고요. 22년도에 청년 2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2명에 대해서 400만 원에서 1회 800만 원만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 추가 납부한 세액이 있기 때문에 400만 원 추가 납부했으니까 차액 부분 400만 원에 대해서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고용정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 연도 말에 폐업했을 때 사후관리 하느냐라는 건데 사후관리 합니다. 직원수 그대로 따져서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용을 정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적용 방법에서 우리가 고용정대 세액공제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세액공제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이 굉장히 큰데 실질은 어디서 걸리냐면 최저한세 쪽에서 걸립니다. 최저한세에 걸려서 2월 공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2월 공제가 일어났을 때 그 이후에 고용이 감소했을 때 추가 납부세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에 비해서 감소한 경우에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먼저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월 된 세액 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 개인적으로 이 예규는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느껴지지만 어쨌든 예규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상 이걸 따라가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면 21년도에 고용 증가 현황이 청년 2명 늘었고요. 청년 외 상시 근로자가 2명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4명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명에 1,100만 원, 2명에 700만 원 해서 총 3,600만 원 세액 공제가 나왔습니다. 3,600만 원 세액 공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21년도에 최저한세 적용으로
세액공제액은 1,6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았다라는 거죠. 1,600만 원 세액공제 받고 2월 공제 2천만 원 2월 공제를 시켰습니다. 자, 2천만 원 2월 공제를 시키면 우리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에 가게 되면 21년도에 3,600만 원 단계 발생이 됐고 그러니까 미공제 세액으로 2천만 원, 단기 공제 세액으로 1,600만 원 이렇게 표시하고 2월 표시를 해놨을 겁니다. 2월 돼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21년도에 고용이 감소했다라는 거죠. 청년 2명 감소하고요. 청년 외 상시 근로자 수는 변동이 없고 청년만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전체가 2명 감소했다. 그러면 청년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되죠. 2명에 대해서 1,100만 원 하니까 2,200만 원 추가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요 계산까지는 괜찮은데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겁니다. 추가 납부세액은 실제 공제받은 금액을 먼저 납부하고 남은 잔액을 2월 세액 공제액을 감수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라고 예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납부세액은 21년도 세액 공제 금액 1,600만 원 세액 공제 받았죠. 실제 공제했던 금액 1,600만 원 하고 추가 납부세액 2,2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 1,600만 원을 법인세 신고할 때 납부합니다. 자, 납부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가면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1,600만 원 반영을 합니다. 여기다가 반영해서 납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200만 원 추가 납부해야 되는데 1,600만 원만 추가 납부했죠. 그러면 나머지 6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나머지 600만 원은 미달 추가 납부세액 600만 원과 2월 공제세액 2천만 원 중에 작은 금액을 2월 세액을 감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 세액 감소분은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에서 소멸란에 반영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소멸란 조금 이따가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2월 세액 공제액의 잔액은 결국에 1,400만 원 남죠. 그죠? 1,400만 원 남는데 이 1,400만 원은 21년 2월 세액 공제 잔액 1,400만 원에 대해서 22년도에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단기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단기 세액 공제가 가능한 걸로 해서 세액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를 한번 보면 22년도에 21년분 2천만 원 해서 1차 그러니까 2월 분은 2천만 원이죠. 근데 단기 공제는 1,400 공제 신청을 할 거고 600만 원 추가 납부하는 이 600만 원은 소멸에다가 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소멸에 표시해 주시고, 자, 이 600만 원은 소멸에 표시했고요. 자, 우리 추가 납부했던 1,600만 원은 세액 공제 받았을 때 1,600만 원에 대해서 농특세 냈죠. 농특세 또 환급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21년 세액 공제분 중에 추가 납부세액에 대한 농특세 환급 방법에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보시면 농특세 정할 때 22년도에 대해서 농특세 1,400만 원에 대해서 20% 280만 원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를 하는데 환급 금액에 대해서 기납부세액 320만 원 적습니다. 요거는 추가 납부했던 1,600만 원 있죠. 1,600만 원에서 이미 납부했던 20%로 납부했던 농특세 금액을 기납부세액에다가 적어 갖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환급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0년, 21년 사업연도에 사후관리 특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자, 우리 20년도 때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고용이 급감하게 됩니다. 고용 급감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경우에 추가 공제는 배제되고 추가 납부가 이루어지는데, 추가 납부에 대한 부분을 유예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예시킨 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결과론적으로 한번 보시면 20년도에 고용이 감소했고 19년도 세액공제분에 대해서 추가 세액공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19년도에 세액공제가 쭉 적용이 돼서 1차, 2차, 3차에서 21년도에 고용이 감소 안 했으면 그냥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요거 케이스는 끝난 거고요. 자, 청년 근로자 19년도 관련해서 19년도에 한 명 적용했는데 20년도에 고용이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배제되고요. 21년도에 고용이 증가되게 되면 19년도 비해서 증가되면 추가 공제 가능하고, 줄어들면 배제함과 동시에 납부하도록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배제함과 동시에 납부하도록 돼 있다.
마찬가지 세 번째 사례도 줄었습니다. 배제했고요. 줄었는데 회복이 안 됐다라는 거죠. 배제하고 추가 납부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늘었습니다. 배제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배제됐죠. 그래서 자, 20년도에 전년도 대비해서 최초로 공개받은 연도 대비 고용이 감소했다면 20년도는 없다라고 보고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올해까지만 요 규정 그러니까 적용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20년도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등이 감소한 경우에 추가 세액 공제, 추가 납부 세액 공제는 배제하기 때문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의 추가 세액 공제, 추가 납부 세액을 계산할 때 20년도 과세 연도는 없는 것으로 보고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3개년도 적용할 때 20년도 빼고 그 다음 연도까지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자, 고용정대 세액공제 계산 방법에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고용을 정대시킨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는 거고 21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20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고용을 정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건 당연히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최저한세 적용되고요. 농특세 적용됩니다. 미공제 세액 10년간 2월 공제되고요. 그 다음에 중견기업이 세액공제 이후에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요 경우에 2년 추가해 줄 거냐, 안 됐으니까 1년으로 줄어들 거냐 하는 건데 세액공제, 1차 세액공제 신청할 때 중견기업이었으면 계속 중견기업으로 보고 2년 동안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예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